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전략이 잘못됐다. 때가 아닌데 너무 성급하다. 라면서 자,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칼럼을 계속 써왔던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대표적인 호남 우파 출신이죠. 자, 이양승 교수가 한동훈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책이다라면서 한동훈을 의심하는 집토끼가 늘고 있다라면서 현대 사회과학의 핵심인 게임이론 공부부터 해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기존에 지지해왔던 것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교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양승 교수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의 칼럼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동훈이 중도 확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동훈에게 중도 확장이 먼저라고 얘기한 건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인데 한국에서 좋은 말은 되게 양면적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위험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덧도쳐 있다라는 게 이양승 교수의 입장입니다. 한동훈은 한국 보수 진영의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려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곧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도 딜레마입니다. 게임 이론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좌파 우파로 나누어 싸우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은 정책 지향점이 비슷해집니다. 선명성이 덜해지면서 중도로 회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은 금투세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진성준이가 금투세 유지를 고수하는 중에 이재명은 금투세 폐지 쪽으로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표를 더 얻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우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중도 확장을 우선시하는 것 같고 보수의 진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라는 거죠. 자, 물론 전략일 것이다 라고 한동훈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양승 교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안을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게임 이론은 중도 확장을 위한 정치공학적 경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 증명도 있습니다. 바로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건데요. 간단하다라는 거죠. 홀수 명의의 유권자 집단이 있다고 해보자. 그들의 성향이 균등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하면 더 쉽게 말해서 유권자 11명이 있는데 가장 좌파 성향의 유권자에게 1번을 부여하고 순서대로 나머지 번호들을 부여해보면 11번이 가장 우파 성향이 될 겁니다. 이때 가장 중도 성향은 6번 유권자일 텐데 6번 유권자가 중위 투표자가 됩니다.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은 쉽습니다. 좌파 진영은 6번째 유권자, 중위 투표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고 우파 진영도 승리 전략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양 진영이 중위 투표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곤 한다는 거죠. 자, 예측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은 우클릭을 할 것이고 한동훈은 좌클릭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전략 선택을 마냥 비난한 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양승 교수의 얘기인데요.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마당에 중위 투표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못할 것도 없다는 거죠. 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특히 한국에서 선거는 승자 독식 약탈 게임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릇된 이해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표 얻기 경기는 동시적 게임이 아니라 순차적 게임입니다. 즉 선도자와 후발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민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재명 지지율이 한참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을 주도하는 선도자 입장이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한참 부족하고 한동훈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추격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뭐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후발자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선도자와 후발자 간의 경쟁이 벌어질 때 후발자가 무턱대고 선도자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절대 선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단순화해보면은 육상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10m 뒤지고 있는데 앞선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뛰면 결국 앞선수, 선도자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분석하자면 현 경기 상황은 6번째 유권자, 중위 투표자를 이재명이 먼저 잡을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자 입장에서는 선도자를 따라가며 마냥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좌클릭이 오히려 전략적 불리함을 줄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데요.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설령 선도자 입장이어도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라 마냥 좌클릭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위 투표자 정리엔 필요 조건이 존재하는데 중위 투표자인 6번 유권자보다 우파 성향인 나머지 7번, 8번, 9번, 10번, 11번 유권자들이 모두 불만 없이 그 좌클릭 전략에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집토끼들을 잃지 않는 게 그 필요 조건인 셈이라는 거죠. 보수 진영은 분열의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편이 갈라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집토끼들의 이탈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으로 인해 친윤, 친한으로 나눠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게 이양승 교수의 얘기인데요. 자, 그 경우 무조건적 중도 확장 전략은 패배 공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을 열렬히 지지해 오다가 차츰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의 진보라는 표현이 생뚱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는 산토끼입니다. 당연히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게임 이론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순차성입니다. 당을 먼저 장악해서 집토끼들을 확실히 붙잡아둬야 됩니다. 집토끼를 잃지 않고 상토끼를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집토끼를 잃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죠. 당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마당에 중도 확장 시도는 당을 물탄과 술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다는 의미에서 물탄과 술탄이라는 겁니다. 집토끼 내팽개치고 산토끼를 잡겠다고 나섰다가 당을 오합지졸로 만든 선구자는 이준석입니다. 제 딴에는 중도를 손에 얻겠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집토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방식이 너무 얕았기 때문입니다. 포용력도 부족했습니다. 이준석은 보수 진영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당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데요. 지금 방식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이준석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차기 대선은 아직 멀었고 정책 발굴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집토끼가 마음을 돌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단연컨대 지금은 산토끼를 잡겠다고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고 승부가 접전 상황으로 치달을 때 중도 확장을 추구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는 집토끼들도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접전도 아니거니와 한동훈이 후발주자 입장에 있기에 홀대받는 집토끼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말이 좋아 중도이지 실은 부동층입니다. 그들의 이념도 정체성도 묘연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떠다니기에 부동층입니다. 즉 아무에게도 붙잡히지 않아 부동층으로 불린다는 거죠. 잡으려고 집착할수록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부동층은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자주 쓰던 말인 무운을 빈다라는 얘기로 이양승 교수가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을 빈다. 의미심장하죠. 한동훈 사실상 이준석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양승 교수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해온 입장에서 한동훈이 인간 말종이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해왔던 사람들마저, 진심으로 조언을 해왔던 사람들마저 지금 방식대로 가면 이준석 2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한동훈이 명심해야 될 텐데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문을 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한동훈은 끝장났다라고 보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둘씩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도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과연 한동훈은 이양승 교수의 조언을 따를까요? 자, 하나 예시를 볼 수가 있어요. 안보 관련해 가지고 뭐 굴종적 외교 때문이다 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죠. 그거 누가 하던 짓인지 아십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이 하던 짓들이에요. 안보는 보수다. 예전에 안철수도 썼던 거고요. 안보는 보수니까 우리 편으로 받아주세요. 안보는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심지어 좌파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안보는 중시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치 중립적일 수 있겠죠. 국가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안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결국 한동훈은 길을 잃어버렸네요. 자, 그 길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